자, 오늘은 81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원천 기술 중에 한 회사를 오늘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95개국의 자국어 도메인 이쪽 소개를 해주실 네피아의 이판정 대표 이사회 의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도메인을 리얼 네임으로 할 수 있는 음성에 관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특화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이판정 의장님을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페아 이사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판정입니다. 우선 정구철 회장님과 기술 독립군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한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199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자국어 도메인에 대해서 또 한글 도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깊게 뭐 조금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함께 1시간 정도 좀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선 좀 사과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글 도메인은 모든 기업의 그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브랜드를 갖고 있고 모든 기업이 이제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글 도메인이 잘 서비스가 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이 1시간을 통해서 조금 서로 같이 공유했으면 좀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알린, 그러니까 모든 전화가 전화번호를 알렸는데 124로 다 간다면 사업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터넷 시대에 자기 브랜드를 알리면 알릴수록 이제 인터넷 114인 포털로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고 있고, 피해 입은 많은 기업들이 그게 피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 브랜드를 알리면 알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제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도메인을 하는 기업체 대표로서 또 이사의 의장으로서 우리 고객분들께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또 이번에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니 또 한번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기업의 자산이 지켜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최초의 도메인 네임이 여기 나와 있듯이 심볼릭스.com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이 나오게 된 게 1985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용화할 때까지는 199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은 정말 울고 싶은 준비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이 1995년도에 상용화가 됐는데 제가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연도하고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변리사 공부하다가 상표하고 특허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알게 됐고, 그때는 뭐 물론 책이 없었죠. 이제 언론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참조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상표와 특허를 하다 보니 이 도메인 네임을 알고 나서부터는 도메인 네임은 영역이 전 세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표는 한국과 아니란 말입니다. 각각. 그래서 도메인 네임에 내 눈을 뜨게 됐고,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기업인으로서는 그 우리나라의 최초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메인을 닷컴 도메인을 도입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록물로는 1996년도 서울신문 기사에만 나와 있을 겁니다. 한 미니 기업이 국토는 좁지만은 사이버 영토는 세계 제대로를 위해서 하고 있다 하고 해서 서울신문에 아마 신현숙 기자님이 아마 기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닷컴 도메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중이 굉장히 높게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닷컴 도메인을 그때 많이 확보했고, 또 그 닷컴 도메인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마 초기 그때 당시 인터넷 모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 중견기업 이상은 아마
저하고 다 한 번 이상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매주 매석해 가지고 이제 팔면은 떼돈을 버는데, 그래서 뭐 저한테도 권유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생고생 하지 말고, 왜냐면 도메인 네임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설명하는데 한 밤낮이 걸렸어요. 그게 IP가 뭐고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서버가 어떻게 있고 이런 설명하기가 무진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 저 담당자가 아니 이판정 사장님은 참 이상한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자기 이름으로 사놓고 팔아고 오는데 그럼 쉽지 않냐 간편한데 왜 어렵게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가 뭐고 도메인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은 목표가 다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저희 목표는 우리 담당자님을 진급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업체 이제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우리에서 도메인은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막 이제 난리를 이제 할 때 어느 부서에 누가 확보했습니다 하니까 그 담당자가 이제 회장실로 가거나 전산팀에서 또 중요 부서로 가거나 그 덕택에 제가 초기에 시작한 회사 이름은 이제 IBI.net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홈페이지 제작부터 오라클 웹 DB부터 해가지고 덕택에 뭐 그러니까 같이 창조였죠. 그러니까 이제 매점 매스케이자 팔았으면 한 번으로 끝났을 텐데 제가 그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준 덕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웬만한 오답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996년, 97년도에 제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시작한 게 이제 도메인 네임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은 예. 인터넷 주소는 이렇게 이제 IP 어드레스에서 이제 도메인 네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안내드린 자료에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자동 교환기가 3개가 있다라고 전 인류의 이제 발전사에 이제 기록이 될 수 있는 자동 교환기가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화번호 자동 교환기였습니다. 1880년대 말경에 그 알몬 스트로즈가 스토리지 스위치를 만들었죠. 그 스토리지 스위치 만들기 전에는 모든 전화가 교환수로 갔고 교환수가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계속 연결을 하면서 그 경쟁사가 시장은 계속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경쟁사가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그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알몬 스토리지가 이거는 언페어하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자동 스토리지 스위치입니다. 그게 이제 AT&T로 넘어갔고 AT&T가 체결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이전에 이제 UCLA 얼럼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메인 네임을 도입하신 분은 이제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 정길남 박사님입니다. 다큐아를 가지고 계시고요. 사실은 아시아의 인터넷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각국에 뭐 중국, 일본, 동남아 할 것 없이 그분이 사실 이제 그 인터넷 진흥원 같은 것을 만드는데 다 관여했습니다. 거의 다. 저는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그 제가 지지난 뭐 한 이틀 됐나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만나는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하면 제가 지난 30년간 이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의 한 27년 됐군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벌써 이제 연세가 8순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 덕택에 사실 이런 자국어 도메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전 세계 그분들의 친구를 저한테 거의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 덕택에 정말 뭐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제가 컴퓨터 공학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제 인터넷 석학들을 다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아이칸이라는 국제기구에서 뭐 4개월에 한 번씩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고 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IP에서 도메인 네임으로 왔고 도메인 네임에서 이제 자국어 도메인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제가 아까 96년도에 저희가 기사가 나갔다고 그랬죠. 기사가 나가고 난 이후에 제가 졸지에 도메인 전문가가 됐습니다. 인터넷 전문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산은에서 다키알 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메인 주소 체계를 만드는데 저를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97년도 초기였죠. 1월 달에 첫 번째 행사고 저는 두 번째 행사부터 참석했는데 그게 닉 커미티입니다. 그때는 이제 캘릭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진흥은 초기 단계죠. 거기서 이제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96년도에
영문 도메인을 닷컴 도메인을 기업체한테 보급하면서 이거 좀 어떻게 한글로 만들 수 없을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만드는 방법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했는데 97년도에 전산은에서 니 커미티 멤버로 있으면서 제가 이거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소 체계를 만들 때 이거 그냥 한글로 합시다. 한글로 하면 편하지 않느냐. 특히 여의도 초등학교, 여의도가 이게 영어로 여의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대검의 중수부장님이나 특허청의 부의사관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사업하는 분은 그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사장이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저도 이제 컨셉을 준비하고 있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 테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겁없이 시작한 게 이 한글 도메인 사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길남 박사님을 배웠죠. 정길남 박사님이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그때 조그만 창업기업이었는데 왔었을 때 이제 유니코드가 되는 지금 여쭤보셨고 유니코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유니코드를 가지고 한글만이 아니라 자국어 도메인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가이드를 해줄 테니 어느 모임에 한번 참석을 해봐라. 그래서 그 모임이 1999년도 2월 달에 있었던 그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피리콧이라 그러죠. APRICOT. 네, 거기서 발표를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의 자국어 도메인에 대한 국제 공식 발표가 1999년 2월 달이죠. 그때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에 이제 탄티니 교수팀에서 이제는 뒤에가 우리 같으면 .kr, 뭐 .jp가 있는 영문 그대로를 두고 한 거고요. 저희들은 영문이 없는 삼성전자 회사 한국, 삼성전자 한국 하는 이런 걸 했고 뒤에 한국까지를 없애버리고 이제 삼성전자만 남게 되는 그런까지 저희가 다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 내용 전에 이제 공지문에 보면은 기술적 기반은 그 IETF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학생들을 보고 보면 깜짝 놀란 내용이 있는데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IETF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는데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칸은 당연히 모르죠. 아이칸이 뭔지를 icann.org죠. 그러니까 인터넷 유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지난 국가 R&D 자금을 25년간 한 300조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제 달러를 벌어오는 신산업 그런 영역에서 100조짜리 기업 하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 1, 2, 3, 4 영역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우리나라 대부분이 다루지만은 대한민국의 ITF가 전 세계 인터넷을 이제 다루는 그 엔지니어 그룹 모임이 대한민국에서 2번이 열렸습니다. 최근에 아마 2016년경으로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ITF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누구도 스폰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사 주체가 중국 기업이 주체가 됐고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이제 중국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스폰서가 중국 하와이였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차서 제가 일주를 남겨놓고 저 개인 카드로 그냥 그 만불인가 하길래 끌어서 실버 스폰서로 좀 넣었습니다. 그러나 체면은 조금 살렸죠. 대한민국에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ITF에 한국 기업이 참석을 안 하는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정리하는 게 ITF입니다. ITF에 저희가 이제 드래프트를 2001년도에 올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글 도메인 하니까 봉이 김선달이다 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이야기 가끔 들을 때마다 농담으로 그럽니다. 뭐 세상은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웃으면서 하는데 그만큼 저희가 또 그만큼 PR을 또 못했다는 그런 또 저희 잘못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설계했던 이 이제 기업명점 회사점 한국 그 다음에 뒤에 점 한국을 떼내고 그 다음에 기업명점 회사 그 다음에 점 회사를 떼내고 기업명만 남게 그럼 브랜드 그 자체죠. 그게 이제 리얼네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글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일본어 도메인, 중국에서는 중국어 도메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 도메인, 독일어 도메인 이런 식으로 각각 칭해야 되니까 이 마치 우리가 이제 한글만 해도 남쪽에서는 한글이라고 그러고 북쪽에서는 조선글이라고 합니다. 그럼 학자들이 만나면 서로 싸웁니다. 조선글이라고 그러고 한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통일을 한 게 뭘 것 같습니까? 그 이름이 공통 이름이 정음입니다. 그래서 남북은 공통으로 정음이라고 칭합니다. 그 이제 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젊은 이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걱정 없다고 생각되는 게 말모이 아시죠? 영화 말모이의 그 주인공인 고루 이공로 박사님. 뭐 저도 거기에 이공로 박사 기념사업회 이사로 있습니다만은 이공로 박사님이 이제 우리말 큰사전, 조선말 큰사전을 이제 만드시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이제 33인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평양에서 연석회의 할 때 같이 따라가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제 아마 김일성이가 못 내려가게 했답니다. 왜냐면은 그 내려가면은 만약에 남북이 갈리면은 북한 국민은 뭐 인민이라고 칭했겠죠. 국민이 아니냐. 그러니까 남북이 언어가 갈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남으셨고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언어는 통일을 했죠. 역사적으로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우리 말모의 주인공인 고루 이공로 박사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딴 데 갔는데요. 그래서 일본어 도메인, 중국어 도메인 하니까 이게 참 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이름으로 저희가 정했던 이름이 네이티브 랭귀지 인터넷 어드레스 NLIA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NLIA가 사람들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했던 이름이 리얼네임입니다. 실제 이름이라는 거죠. 실제 이름 도메인. 그래서 리얼네임 도메인이라고 했고요. 99년도 2월 달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걸 발표하는 걸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인 그 리얼네임즈가 그게 이제 센트럴 잉크라는 회사였는데 그게 저기 회장이 와서 보고 키스티어라는 양반인데 보고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리얼네임즈라고.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제 MS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상당히 컸죠. 이제 그때 모았던 아마 자본금이 그건 한 2천억에 육박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회사 자본금 한 3억이었는데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저희하고 이제 상당히 좀 박터지게 싸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기업이 큰 기업하고 그렇게 한번 붙어 보니까 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미안하지만 대부분 국내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벌로 나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뭐 국내 학벌 가지고 안 되고요. 국내 인적 자원 가지고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전 세계 인터넷 루트 A 서버 미국의 이제 워싱턴 DC의 그 베르사인 그 지하 방카에 있는데 거기에 가본 회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4회밖에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한다 그러고 요즘 뭐 블록체인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인터넷 A 서버가 루트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거고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가본 데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제가 가서 이 내용을 좀 알기에는 아마도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오래된 동영상입니다만은 같이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 네피아의 자국어 인터넷 주소가 전 세계 인터넷 문화를 새롭게 펼쳐갑니다.
1세대 인터넷 주소인 IP 어드레스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다면 2세대 영문 도메인은 영어를 사용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어에 익숙치 않은 비영어권 국가의 사용자들에게는 영문 도메인 역시 IP 어드레스와 별반 차이가 없는 난해한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영문 도메인의 태생적 한계는 많은 비영어권 국가들에서 인터넷 사용의 제한 요소로 작용했고, 이는 단순한 기회비용의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정보 격차와 빈부격차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신규 주소의 생성이 어려워진 점과 www.com 등과 같은 부가 요소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영어권 국가에서조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국어 인터넷 주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국어 입력만으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체계의 혁명. 자국어 인터넷 주소는 비영어권의 인터넷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기존 영문 도메인 체계에서는 이루지 못한 전 세계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이루어낼 제3세대 인터넷 주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알파벳을 전혀 모르는 노인과 아이들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복잡한 영문 도메인 대신 한글로 원하는 행정기관에 접속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후보자의 이름을 한글로 입력하여 인터넷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 98년 ITU 디지털 액세스 순위 24위에서 2002년 4위로 상승하는 기적적인 발전. 2004년 UN 평가 전자정부 준비지수 5위.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활성화.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문화 콘텐츠 산업까지. 한글 인터넷 주소는 IT 강국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숨은 공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글 인터넷 주소 사용자 2,500만 명. 우리나라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한글 인터넷 주소와 100%. 한글 인터넷 주소는 이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왔던 한글 인터넷 주소는 이제 전 세계 95개 국가의 자국어 인터넷 주소로 개발되어 해외 시장으로 수출은 물론 다양한 국제 활동을 통해 세계 표준화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메일 주소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비영어권 국가의 사용자들은 버젓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도 외우기도 알아보기도 힘든 암호 같은 이메일 주소를 써야만 했습니다. 자국어 인터넷 주소가 인터넷 주소의 언어적 한계를 해결했듯 자국어 이메일 주소는 기존의 이메일 주소 체계의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이메일 주소. 뛰어난 호환성과 편리성의 자국어 이메일 주소는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이메일 주소입니다. 현재 정보사회는 IPv6를 근간으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과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급속하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국어 인터넷 주소의 도입 당위성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IP 주소를 갖게 되고 모든 단말기, 전자기기가 IP 주소를 통해 컨트롤되는 미래 사회에서 전 세계 모든 개인과 단말기의
지금과 같은 복잡한 영문 주소를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국어 인터넷 주소와 자국어 이메일 주소는 이러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끌 확실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명과 사이버 아이덴티티가 하나로 통합된 진정한 유비쿼터스의 실현. 자국어 인터넷 주소는 차세대 인터넷과 유비쿼터스 시대의 표준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영문 도메인이 미국을 전 세계 인터넷의 허브 국가로서 관련 산업의 발전과 막대한 부를 챙길 수 있게 하였듯 이제 자국어 인터넷 주소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인터넷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국어 인터넷 주소. 전 세계 인터넷을 주도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넷피아가 그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넷피아를 만나는 창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넷피아는 그 작은 창을 통해 큰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잠깐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나갔다가. 나갔다고요?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요게 지금 유튜브 같은 링크로 연결해 놓으니까 연결이 계속 돼 있는데 시간 배분을 좀 잘 좀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뭐 간단합니다. 이게 뭐 도메인이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999년도에 한글 도메인을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도메인을 상용을 한 게 1995년인데 한글 도메인을 상용화를 4년 만에 했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대단한 행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영문 도메인을 만든 이후에 10년 동안 이제 무료로 쓰다가 95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했는데 상용화를 왜 했을까를 보면은 아주 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메인 네임을 이제 만들어 놨지만 쓸 일이 없는 거죠.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95년경에 95년경에 이제 웹브라우저가 나왔습니다. 웹브라우저가 나오면서 2차원적으로 이제 회사를 알릴 수 있고 원격으로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도메인이 필요성이 증대했고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 붐이 일었죠. 그 저는 저기 ICT 영역에서 보면은 10년 주기로 이런 세계적인 이 붐이 이제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붐으로 갔다가 버스도 가지만은 그때는 이제 도메인 네임 등록이죠. 도메인 네임 하나 잘 등록하면 떼돈 버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2010년경에는 이제 비트코인 광풍이 일고 있고요. 2020년에는 뭔가 뭐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메타버스와 연계된 영역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99년도에 한글 도메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작년 말까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준비를 좀 해두고 과연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는 게 과연 맞을까? 왜냐하면 한글 도메인을 쓸 때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용어를 잘못 쓰면은 그게 계속 이제 족적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도메인 또는 한글 인터넷 주소라는 이제 이름을 쓰게 됐고 뭐 지금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만약에 메타버스 시대 이제 메타버스 도메인이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맞을까? 이게 단순 트렌드로 거쳐가는 게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웹은 그 2차원적인 거지만은 이제 모바일로 오면서 거의 이제 3차원, 4차원 뭐 AR, VR이 합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나온 그 영화 레이디 플레이 원이죠. 그걸 보면 아마 메타버스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영화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다면은 결국은 가상 공간을 넘어서 과거와 미래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를 한 단어로 칭할 단어가 과연 뭘까? 전 세계 인류가 그러면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초월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맞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저희도 미래의 시대, 그러니까 10년, 20년 후,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한글 도메인이라는 이름을 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쓰고 있듯이 지금 메타버스 도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전 세계 인류가 20년 후에도 틀리지 않게 쓸 수 있는 용어이겠다 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습관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모바일로 오면서. 모바일로 오면서 이제 음성 입력 대세가 됐고요. 실제 이름이고, 그 다음에 IoT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음성과 QR 도메인과 콘텐츠와 IoT, 오브젝티브에 대한 네이밍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 어떤 물건을 던지거나 받거나 뭐 오토바이도 하나 던지면 오토바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이죠. 그러니까 게임 1.0에서 게임 2.0으로 갔다가 게임 3.0, 3.0은 이제 위두죠. 이제 위두라는 것은 함께 만든다는 거죠. 유저와 서버 제공자와 함께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 지금 저는 이제 메타버스 영역이 결국은 이제 그 웹이 발전해서 근데 2차원에서 3차원, 4차원으로 갔고 그 영역이 결국은 위두 형식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함께 하는가? 이거는 뭐 간략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다녔던 나라들입니다. 95개국 참 많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스트 완료한 데도 있고 서비스 중인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 인터넷 아버지입니다. 아시아 인터넷 아버지라고 하죠. 정길남 박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인터넷 데이가 있습니다. 가서 발표로 가보면 참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한 300명이 뛰어나갑니다. 뛰어나서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가 막 애를 먹는데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훨씬 우리보다 훨씬 유명하고, 그다음 이분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아버지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소개해준 분이 이분 참 중요한 분이세요. 전 세계 인터넷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터넷을 최초로 구현하고 또 TCP/IP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영향을 준 분이 누군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인터넷을 이제 쓰시는 분이라면 인터넷 아버지 정도는, 물론 여러분 중에 한 분이지만 그래도 이분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루이 부진이라는 분인데요. 과기정통부, 최양희 과기정통부 전 장관이 은사세요. 프랑스 분이시고요. 이제 이분을 저희가 매년 3월 달에 가서 좀 뵀는데 이제 올해 작년 그해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좀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엔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NP, 뉴 프로젝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NLI의 콘소시엄을, 네이티브 랭귀지 인터넷 네임 콘소시엄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제 여기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I can copy his system, adapting more or less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칸에 쓰고 있는 IDN 뭐 이런 그 XN으로 시작되는 이 도메인은 네페 거다, 네페가 만든 거다라고 이분 저서에다가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들이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칸에서 하는 거는 뭐 오리지널이고 한국에서 하는 것은 꼼수고라는 이런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아이칸에서 쓰고 있는 자국어 도메인 삼성.한국, 삼성.회사.한국 이게 네페 기술이라는 걸 이제 이분이 이제 입증을 하셨고, 저희들이 그때 그 서비스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정길남 박사님께서 점이 있는 영역은 아이칸 영역이니 점이 없는 영역만 우리 해봅시다 하셔서 제가 점이 없는 실명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삼성전자 하는 실명으로 하려고 하니까 루트가 기존에 있는 도메인 루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루트를 만든다는 생각까지 가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엘고 부통령이 상무부죠. DOC를 통해서 체결을 한 이 큰 프로젝트에 준하는 어쩜 그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의 조그만 창업기업인 벤처가 이걸 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그 루트를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석학이 있으면 가능하겠다. 뭐 정주영 회장님도 뭐 백사장 사장 한 장 가지고 성금 받고 왔는데 뭐 못할 게 뭐 있겠냐. 우리가 역사가 미국보다 훨씬 깊은데 300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무려 뭐 한 1만 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자체 루트를 만들고 이제 운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분이 좀 그런 가이드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글로벌 리얼네임 도메인 이제 등록센터인데 올해 원래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좀 미뤘습니다. 작년에 서비스가 오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필드 테스트가 좀 남아서
이 사업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서비스를 오픈하기 이전에 컨셉 테스트를 한 2, 3년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게 전 세계로 나갈 때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컨셉 테스트를 해서 잘못되면은 뭐 물어주더라도 작게 물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고, 이게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아이칸이라는 국제 기구입니다. 여기 이제 레지스트리라 그러죠. 닷컴 닷넷 레지스트리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후이저 가비아 IBI,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도메인 등록 대행사죠. 이 회사가 IBI인데 이제 이런 회사를 레지스트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도매 회사고 여기에서는 이제 준도매 회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보고 묻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서 제가 하도 이 자국어 도메인, 한글 도메인을 잘 몰라서 제가 한글을 도매로 팝니다. 그랬습니다. 네? 한글을 도매로 팔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한글만 도매로 파는 게 아니라 중국어도 도매로 팔고 일본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브라질어 모두 도매로 제가 팝니다.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자국어 도메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서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기구에서 움직이고, 이런 국제 기구에서 한 3,000여 개 업체가 4개월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만나면은 다 만나게 되죠. 좀 뭐 회사의 비사이기 등록 대행사로서 이제 후이저 가비아 이런 회사들도 다 저희 한글 도메인 등록 파트너들입니다. 훌륭하신 기업들이죠. 자, 그럼 메타버스 시대인데 이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간 안대로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예, 새로운 시작인데 이제 이렇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서 넘어갔고 3차원에서 메타버스 시대로 갑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유저 동기화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그건 기존에 우리가 등록 대행은 우리 에이전트들 또 그다음 웹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전국에 저희 파트너가 한 1,3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매출이 뭐 하루에 많이 나올 때 1억, 2억씩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확대하면은 이제는 이제 모바일 시대고 메타버스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유저를 에이전트로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BTS 아미가 있듯이 우리는 꿀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까지를 만들고 필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필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등록하면 이제 수익이 한 30%를 이분들한테 돌려주는데, 물론 약관 계약을 통해서 돌려주는데, 뭐 실제 마진 한 10에서 15%인데 프로모션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 30%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이분들이 사고를 냈습니다. 뭐 엉뚱한 걸 잔뜩 등록해가지고 이상한 데 연결한 거예요. 그 저희가 만세 불렸습니다. 졌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돈은 돌려드리고 서비스 중지시키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컨셉 테스트의 좀 어려움이죠. 그래서 여기 꿀미라는 것은 사용자가 특정 기업을 홍보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시청합 한식, 예의도 돌솥밥 뭐 이렇게 부르면은 연결하고 그 기업이 그 가게가 한글 도메인을 등록하게끔 이제 유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맥스 이제 30%까지 이게 매달 한 10,000원 정도 받는데 그럼 한 3,000원이 그분들한테 꼬박꼬박 떨어지는 구조고, 지금은 거의 에러 없이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도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웨비나를 듣는 분들께서도 퀘어를 회사가 알릴 때 대부분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시커먼 이름을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 밑에 자기 브랜드, 여기는 이제 로컬 도메인이지만은 자기 브랜드가 있는 걸 알리는 게 좋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이건 한글만 아니라 일본어 등록 계시고요. 여기는 이제 가마쿠라 지역인데 가마쿠라 고이 하면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막 스코이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는 이제 아카사카 스시 하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시대는 미두 시대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메타버스 도메인을 운영하니까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는 영역인 이제 네피아가 도메인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비스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바스라 그러죠. 밸류 에디드 서비스 영역은 우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명함인데, 이것도 저희가 아마 직접 한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비디오 잠깐만 요것만 듣고 제가 Q&A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새로운 트렌드 모바일 명함, 쿨원 명함입니다. 부르면 쿨하게 열리는 쿨원 명함 시대, 콤피아가 리더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열려라 참깨처럼 소속과 이름을 부르면 명함이 쿨하게 열립니다. 이판정 의장, 김웅진 명함. 혹시 명함을 들고 오지 않으셨나요? 걱정 마세요.
앞서가는 리더는 쿨업 명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메일, 주소 등을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부르면 열립니다. 회사의 성공이 곧 직원의 성공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홍대리는 성공 명함인 쿨업 명함을 카톡으로 SNS로 전달했습니다. 홍대리가 명함을 돌리면 돌릴수록 회사 사이트의 접속률은 높아지고 판매 창구를 연결하면 매출까지 올라 인센티브까지 받았습니다. 직원과 회사의 성공 동기화 플랫폼 쿨업 명함입니다. 쿨업의 모바일 명함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명함을 읽고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장소, 시간 구애 받지 않고 쿨업에서 소속 플러스 이름을 부르면 바로 열립니다. 언제든 톡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의 팜플렛입니다. 쿨업 명함은 모든 직원이 회사의 홍보물을 스스로 홍보 운영하는 회사의 팜플렛이 됩니다. 쿨업 명함은 각 직원이 돌리는 회사의 온라인 홍보물 팜플렛이기 때문입니다. 또 받거나 저장하지 않아도 언제든 부르면 푸르하게 열립니다. 셋째, 직원에겐 인센티브가 돌아갑니다. 쿨업 명함은 직원과 회사의 성공 동기화 플랫폼입니다. 명함을 돌리면 돌릴수록 회사 사이트 접속률을 높여 매출로 인센티브를 받는 마케팅 세일즈 동기화 플랫폼입니다. 쿨업 명함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상단에는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다양한 템플릿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쇼핑몰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매출도 올라가는 모바일 명함, 쿨업 명함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명함을 정리한 데는 리멤버라는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만은 그 명함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부르면 열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려면은 여기 명함 만드는 이 뭐 솔루션이야 그냥 웹페이지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은 이 자국어 도메인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으면 세라젬 유호석 이렇게 부르면 바로 열려야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세라젬 유호석 예, 이렇게 이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함을 부르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김에 이제 아까 IoT까지 지원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삼성역 시간표. 예, 이렇게 이제 시간표를 불고 1분이면 좀 바쁘겠네요.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만든 자체 브라우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메인 네임이 이제 상용화가 돼가지고 시작할 때는 브라우저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브라우저입니다. 그럼 이 이제 아마 이런 브라우저는 처음일 거예요. 멀티 서치가 가능한 이제 이렇게 다음으로도 가고 구글로도 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티 서치가 이제 가능합니다. 예, 유튜브로도 갈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맙소.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그 유튜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5G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그 쓰지 않는 휴대폰이 아마 리모컨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제 5G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뭐 삼성이든 LG든 이런 TV하고는 스마트 TV로 바로 연결이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가 좀 올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그 이 리모컨 역할을 하는 그 브라우저가 뭐가 필요할까? 저희들은 그 브라우저를 저희들이 만든 브라우저라 생각됩니다. 이 브라우저 이름은 꿀업입니다. 꿀같이 업된다 해가지고 꿀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를 끄고 다시 그걸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 나옵니까? 예,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인터넷 명함인데 결국은 자국어 도메인, 메타 도메인 플랫폼 위에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할 때 이 메타 도메인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한다면은 본인들의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요 영역은 이제 행복 파트너를 해서 메타 도메인 시대 때 이제 검색 소비자가 검색 수익자가 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여기 이제 코인이 있는데 뭐 저희들은 뭐 한때 제안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들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고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요즘 이제 이 어떤 코인이든 교환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고객 자체가 로컬 도메인으로 아까 연결되면은 그 로컬 도메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은 교환 자체가 이게 로컬 도메인이죠. 저희가 이제 파트너가 전국에 한 1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생활이 다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미래형 코인으로서는 어떻든 좀 협력할 부분과 또 연구할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영역은 이제 그 10만 키워드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꿀업에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은 이제 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꿀업에서는 서비스 이제 델리 에디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10만 키워드를 활용해서 우리 파트너와 함께 이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라고 불렀을 때 우측은 이제 저희 그룹에서 보여주는 거고 좌측은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우라고 부르면은 많은 그 업체 사장님들은 대부분 바로 나오는 걸 원합니다. 좀 비싸더라고. 좌측으로 가면 딴 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거 역시 이제 필드 테스트만 이제 끝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파트너십으로 할 만한 기업들이 나오면은 저희가 제의를 맺어서 함께 좀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보면은 이제 청첩장 단어 하나가 24글 벌더라고요. 이게 한 몇 년 전인데 지금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자원은 언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왜 언어가 21세기 자원인가? 그 사우디 정부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이제 차세대 자원회사를 찾아라라고 하는데 저는 언어회사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대출 하나가 34글 봅니다. 키워드죠. 이제 이 부분이 에즈이즈는 포탈 방식으로 이제 터치를 해야 갑니다. 포탈은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구글과 네피아 그 그룹의 차이를 뭐냐고 묻길래 우리는 자동이고 구글은 수동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동은 손으로 터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고 뭐 시간상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도메인 시장 규모입니다. 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으로 가는 영역들인데 여기는 웬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다 개발을 해뒀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피아에 큰 이슈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들은 오히려 큰 기회로 삼았습니다. 뭐 어차피 모바일로 갈 텐데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15년간 정말 절제부심하면서 많은 영역에서 모바일 영역에 그걸 대비했고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 도메인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참조는 뭐 그냥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 기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뭐 제가 ITF 자료 들었습니다만은 URI, 그다음 URN, 그다음 CNRP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내는 아마 작지만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글로벌리 하기에는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서비스를 한 옛날 리얼임즈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쓴 돈이 그 정도인데 우리 경쟁사가 저기 글로벌 ITF에 국제 표준을 만들어 놓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걸 저희들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액티비티 내용들이고요. 예, 여기도 액티비티 내용들이고, 이 내용은 잠깐 뭐 시간이 없지만 짧게 설명드리죠. 이 아이칸에서 만드는 IDN 타임라인입니다. 이거는 리얼임 도메인 타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벤처 기업이 아이칸은 도메인 등록하면 0.25불 정도가 아이칸으로 가는데 한 인간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죠. 그 돈 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는데 작은 벤처기업이 묵묵하게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칸에 못지않은 일을 해왔다는 걸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네피아가 2006년도에 IPO 주관사 예비죠. 그때 이제 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한글만 가지고 이 정도 평가를 받았으니까 글로벌은 보통 국내에 한 30배 정도 평가를 좀 받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리얼임즈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인데 자회사 깨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주주로 있었으니까요.
그 회사가 이제 투자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내에서 VC를 태핑 일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모릅니다. 일단은 모르는 분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것도 이제 만나려면 이런 기업들만 만나면 됩니다. 이미 있는 기업들, 이미 투자하는 기업들만 만나고 이 사람들 다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뭐 시리즈 B급으로 미리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스마트폰인가 요거만 좀 지령된 시간 때 좀 하고 싶지만은 요걸 좀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을 먹이 살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직접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회사에 직접 자기 브랜드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가면 그 폰 진짜 스마트폰 맞습니까? 그러면은 아이 왜 그러냐 그래서 안 불러봐라 그러면은 자기 회사 들어가 봐라 그러면은 다 치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하면은 뭐 삼성도 삼성전자 갑니까? 못 가죠. 다 네이버 구글 다음으로만 갑니다. 포털로만 가죠. 아니 자기 회사도 못 가는데 어떻게 스마트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폰 만드는 회사 중국 기업도 그러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회사도 못 가는데 어떻게 스마트합니까? 자기 회사 전화를 그러는데 전화가 안 걸리고 113만 열리면은 그게 어떻게 스마트한 폰이겠습니까? 뭐 이런 농담삼 하는데 지금 이게 구도고요. 이 구도를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해소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의 블랙로우 같은 이런 투자 기업들이 이 내용을 이제 점차 알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제 ESG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규모가 얼마나 큰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분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길었습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한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하늘에는 디지털, 땅에는 ESG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늘에는 메타버스, 땅에는 우리가 ESG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나름대로의 기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정도 질문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메타버스 도메인으로 지금 카톡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부분 제가 초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리 내용이 너무 기관이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아까 그 우리 저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판교 CCTV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화면 공유로 들어가서 여기 공유를 제가 꺼야 됩니다. 예. 공유 중지하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IoT 시대이기 때문에요. IoT 네네네. 입장에서 현재 일어나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서 예, 유저가 이제 용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화도 CCTV, 화성이 나와요. 뭐 어쨌든 나옵니다. 지금 제가 발음이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꿀업 앱을 아마 깔아서 이 브라우저입니다. 아까 이제 도메인 네임이 95년도에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이제 도메인 네임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메타도메인 시대에 필요한 이제 브라우저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걸 지금 이제 시범 테스트 하고 있는데 아마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모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름을 등록해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캐리어와 장난감 친구들. 네,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에 캐리어 장난감 친구들로 바로 갑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사이트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쇼커시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서여의도 미용실. 내가 자주 간 사이트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이걸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여기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등록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등록 창이 나오면 이 등록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름을 입력하면 되죠.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서여의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용실 서여의도 뭐라고 입력하고 자기 이메일 넣고 저기 이메일과 이름을 쓰면은 그분 앞으로 이제 수수료가 나갑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유료 돈을 내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데서 한 15에서 30%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보여드릴 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결국은 음성을 하는 시대고, 그럼 음성을 하면 어디까지 갈까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보니까 인류가 이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게 된 게 이제 동굴백화 같은 이미지였고요, 소통 수단이. 그 다음에 문자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그 반대죠. 문자, 그 다음에 이미지, 지금 이제 AI 한다고 뭐 이미지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좀 그 돈들이 좀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언어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언어로 갔을 때 저희가 이제 리얼네임 도메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어 문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뭐 이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 그건 누구한테 줄 거냐?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주면 되느냐? 그래서 그랬는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게 물음표 하나만 더 가면 됩니다.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물음표 하나 더 가면은 바로 여러 개 리스트가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찾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슬러시, 슬러시도 저희 특허인데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요소에 좀 메타버스 시대의 네이밍 플랫폼 영역에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저희들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던 리얼네임즈가 이제 사라지면서 국제 표준까지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큰 선물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패칭 온 걸 하나 채팅 좀 봐주실까요? 네네. 김판정 의장님 반갑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미 있는 회사를 운영하시는군요. 계시는군요. 한글 도메인을 쓰면 타국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글을 모르게 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실까요? 예, 우선 저 이름이 이판정이고요. 예. 이판을 정리한다고 해서 이판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판정이라고 하는데, 네,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한글 도메인은 극히 일부고요. 저희가 95개국 자국어 도메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어 도메인, 중국에는 중국어 도메인. 그래서 제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한글 도매로 팝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일본어도, 프랑스어도 도매로 팝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디가 강의를 하거나 어디 하면 가장 많은 질문이세요. 아마 저희들이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 각 나라에는 이제 모국어가 있습니다. 그 모국어로 된 도메인을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걸 세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발표 제목이 모국어 95개국 모국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깜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한글 도메인 네피아로 해서 예.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좀 저 항의 전화를 좀 여러 통 받고 좀 있는데, KBS 9시 뉴스에서 독토닷컴이 일본 사이트로 연결된다고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KBS 공문을 보낼 준비를 좀 하고 있고 하는데, 한글 도메인 하면 다 그냥 네피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시장에 인식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마케팅 영역이죠. 그래서 닷컴이 있는 꼴이 있는 거는 수입한 거고, 우리는 꼴이 없는 거 수입하지 않은 순수 그냥 독도만 하고 있고, 독도는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메타버스 도메인에 참여한 카톡방으로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판을 정리하실 이판정 의장님께 오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박수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